안녕하세요. IT 눈공 김부장입니다. 평화로운 주말 저녁인데요. 편한 시간에 또 이렇게 라이브 SQL 한 챕터를 스터디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서브 쿼리들인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구문들이고 모듈은 총 14개가 있는데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걸 다 설명하면서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모듈씩 실행하고 가급적이면 별다른 설명 없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또 여기에 try it 해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간단하게 한 번씩 만들어 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저 스스로도 배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을 위한 사전 SQL 문이 있는데요. create 테이블 2개와 insert 구문들이 있는데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문들은 복사해서 넣고요. 여기에 F5번 키인데 스크립트 실행을 눌러서 일괄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전체 다 실행이 됐습니다. 모듈 1 인트로덕션 실행하겠습니다. 브릭스에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에 데이터가 있는 걸 확인합니다. 예, 됐습니다. 커밋을 빼먹었는데요. 커밋을 했습니다. 네, 모듈 두 번째 인라인 뷰입니다. 인라인 뷰는 프롬절에 이렇게 셀렉트해서 필요한 값을 가져와서 프롬절에 해당 내용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프롬절에 브릭스를 넣고요. 물론 이 부분은 그냥 이거 하나만 실행하는 거하고도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룹 바이를 걸었는데 프롬절에 그룹 바이를 걸고 가져와도 동일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구문은 join 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표준 SQL에서 사용하는 내용인데 오라클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저는 사실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읽기만 해본다면은 조인의 프롬절에 이 내용이 있고요. 프롬절에 인라인 뷰를 사용했고 그리고 테이블 하나를 더 조인할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on에 이 조인할 테이블과 프롬절에 있는 내용 테이블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end에 다른 조건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on, end 조건인데요.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 오라클을 사용했던 기존 분들은 이거하고 동일합니다. 조인은 프롬절에 넣고요. on은 where라고 바꾸면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확인해 보시면 이 내용과 동일할 겁니다. 안시 조인 구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듈 3번은 try it 한번 해보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컬러와 min 여기 설명에 다 써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브릭스를 그룹 바이에서 미니멈 맥시멈을 가져오면 됩니다. 컬러는 그룹 바이에 넣고요. 예, 동일하죠. 여기 보면은 오더는 다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듈 4는 네스티드 서브 쿼리인데요. 설명을 보면 네스티드 서브 쿼리는 회어절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회어절에 셀렉트 문을 넣어서 값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컬러스를 가져오는 내용이고요. 아래 내용도 보면은 동일하죠. 여기에 exist 구문을 넣는데 exist 구문도 사용할 수 있다. 즉 회어의 조건문에도 조건문에 한 조건에 select를 넣어서 exist 또 in 이런 내용은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exist와 in 내용은 제가 다른 오라클 실전편에 넣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ou can filter도 넣을 수 있다. select 절에 이 select 절 자체는 그냥 일반 select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자주 실습을 해보면 익혀지는 내용이고요. 여기도 exist를 써서 사용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듈 5번인데요. 이 내용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ist가 존재하고 브릭스에서 가져오는데 이런 구문은 사실 존재하지
할 일이 없죠. 모듈 6번 보겠습니다. not in, not exist인데요. not in, not exist. 이것도 그냥 실습이니까 실행만 해보겠습니다. 아, not in은 이렇게 쓰는구나. not exist는 이렇게 쓰는구나. 그것만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lect해서 where 조건에 우리는 지금 nested 서브쿼리를 보고 있죠. 네, nested 서브쿼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xist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프롬절도 여기에 있는 프롬절과 연결해서 사용 가능하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not in으로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없는 거, 컬러에 없는 거 가져와야 되는 건데 다 있으니까 안 나오고요. select where. 여기는 서브쿼리는 아니죠. 서브쿼리는 아니지만 not in에 이렇게도 넣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문자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select해서 not in으로 또 여기도 만들었다. exist와 not exist, in과 not in에 대해서는 유사하니까요. 사용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모듈 7번 try it 하겠습니다. 예, 모듈 7번 try it minimum bring read에 2를 넣어서 사용해라. 예, minimum bring read에 2를 넣어서 컬러 네임을 가져오고 컬러 네임을 브릭에 있는 컬러와 비교한다. in으로 가져온다. 예, 이렇게 하면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듈 8번 보겠습니다. 모듈 8번은 스칼라 서브쿼리입니다. 스칼라 서브쿼리는 프롬절에 쓰는 건 인라인 뷰라고 그랬고요. 웨어절에 쓰는 건 네스티드 서브쿼리라고 했습니다. 셀렉트와 프롬절 사이에 컬럼 이름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 셀렉트 구문을 또 넣는 거를 스칼라 서브쿼리라고 합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동일하게 값을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단 유의해야 될 것은 단 하나의 값만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값이 하나 이상이 될 경우에는 SQL 오류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 스칼라 서브쿼리를 잘못 써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유의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의 값만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카운트를 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좀 많이 발생을 하죠. 카운트를 하면은 하나만 가져오니까. 근데 카운트가 하나 이상일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앞에 거는 그냥 카운트만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는데 여기처럼 그룹 바이를 걸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네. 다시 실행해 보면 여기가 그룹 바이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 2개 이상의 행이 리턴된다.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칼라 서브쿼리는 조심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스칼라 서브쿼리가 하나의 값만 가져오고 있는지를 미리 검증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9번 try it이 있는데요. 네, 9번 try it은 이렇게 프롬절의 컬러를 가져오고요. 셀렉트에 스칼라 서브쿼리를 넣어서 브릭스를 넣은 다음에 브릭스의 변수값 컬러와 브릭스의 컬럼값 컬러와 프롬절에 있는 컬러의 컬러 네임을 조인하고 값을 미니멈으로 가져오면 하나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니멈이니까요. 그래서 이 값을 가져와서 사용 가능합니다. 스칼라 서브쿼리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자주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프롬절에 2개의 테이블을 넣어서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굳이 컬럼 값이 많지 않다면 스칼라 서브쿼리를 종종 사용합니다. 모듈 10번 커먼 테이블 익스프레션입니다. 보통 with절이라고 하는데 with절을 정식 명칭이 아마도 커먼 테이블 익스프레션인 것 같습니다. with절은 인라인 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프롬절에 이 값을 셀렉트한 값을 사용한다는 부분은 유사한데요. 인라인 뷰는 한 번 넣은 그 내용을 그러니까 쿼리가 길어질 때 재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라인 뷰는. 왜냐면 쿼리가 길어지고 뭐 유니온을 건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with절을 사용하면 최상단에 놓아서
여기에 테이블의 어떤 테이블은 아니지만 순간 이 쿼리에 사용할 테이블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공통 모듈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컴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통 모듈처럼 자바에 쓰는 공통 모듈처럼 이것도 공통 모듈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릭컬러 카운터라고 해서 값을 위드절에 이 테이블을 넣고요. 이 테이블을 아래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뒤에서 이 테이블을 이용한 조건들, 컨디셔널 한 그런 조건들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에 있는 구문을 가져와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 내용도 보면은 위드의 브릭 카운터를 가져왔고 이 브릭 카운터를 이렇게 스칼라 서브 쿼리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아래 보면은 네스티드 서브 쿼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드절로 사용하는 거는 한 번 선언해서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12번 모듈 12 리터레이트 SQ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SQL 문장만 가져왔고요. 브릭스의 컬러가 2개인 거를 가져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은 from의 브릭스를 가져왔고요. 그룹 바이를 걸었고 해빙절에 카운터가 있는데 그룹 바이 해빙절이고요. 그룹 바이 해빙에서 다시 조건을 넣고요. 이 조건에서 다시 셀렉트의 인라인 뷰를 넣은 구문인데 사실 복잡하게만 하지 저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알기만 한다면 그냥 응용한 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아실 겁니다. 그룹 바이 해빙에 대해서 혹시 생소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이해하면 그룹 바이를 걸고 그룹 바이에 해당한 내용을 가지고 회어 조건처럼 조건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 해빙 조건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아마 또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 구문도 보면 위드절을 사용한 내용입니다. 위드절을 브릭 카운터 하나 만들었고요. 하나만 사용한 게 아니라 위드절을 2개를 사용했습니다. 위드절 2개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프롬절에 넣어서 안시 조인 구문으로 사용을 한 내용입니다. 예.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시 조인이기 때문에 오라클에서 주로 사용하는 내용을 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듈 13번입니다. 테스팅 서브 쿼리스. 모듈 13번에 있는 SQL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저도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내용이네요. 위드절, 그리고 위드절의 정확한 이름은 여기를 보니까 위드절이라고 하지 않고 with inline view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with inline view. 하지만 우리는 그냥 위드절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위드절의 브릭 카운트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다시 위드절의 두 번째 테이블 명칭을 사용했는데요. 이 위드절을 사용할 때 앞에 사용했던 위드절을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위드절에 있는 거를 아래 구문 SQL 문장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당연한 내용인데 위드절에서 다른 하나의 또 위드절을 만들 때 이 위에 있는 내용 테이블을 만들어진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오늘 처음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도 사용할 수도 있구나 하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4개 나오고 2313 나오는데 이 내용은 사실 여기에 필요 없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없어도 동일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사용하면 에버리지 브레이크 퍼 컬러만 나오고요. 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또 알게 됐습니다. 14번 트라이 인시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서브 쿼리를 보면서 인라인 뷰에 대한 개념 우리가 익히 사용했지만 용어를 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라인 뷰
그 다음에 네스티드 서브 쿼리는 회어 조건문에 사용하고요. 보면서 할게요. 네, 인라인 뷰는 프롬절 안에 셀렉트문을 쓸 수 있다. 인라인 뷰. 네스티드 서브 쿼리는 웨어 조건에 사용할 수 있다. 네, 웨어 조건에 셀렉트문을 사용하는 걸 네스티드 서브 쿼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딘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드절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나오는데요. 커먼 테이블 익스프레션 해서 나왔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명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보니까 이름이 위드절을 굉장히 많이 실습을 했는데요. with inline view. 예, 이게 명칭이 with inline view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위드절이라고 앞으로도 입에 배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실제 SQL을 사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실습을 해보니까 또 저도 새롭게 배우는 부분이 생겨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주말이었는데요. 오늘은 서브 쿼리를 공부했습니다. 즐거운 나머지 시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내용을 주말에 안 볼 수도 있네요. 항상 즐거운 날 되세요.